네, 용의권은 좀 건너뛰고요. 그 다음에 저당권 42번 151페이지 저당권부터 보죠. 저당권이 어렵게 나오면 좀 어려운 거고 용의권은 아주 어렵게 나오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 민법 지식으로 또 풀 수 있는 문제들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요. 자, 42번 보시면 저당권. 우리 저당권 그러면 이제 근저당권도 나올 수 있고 이제 공동저당권도 나오고요. 단순한 일반적인 저당권도 나오기도 하는 거죠. 자, 변제기나 이자. 우리가 변제기, 그러니까 저당권에서는 변제기가 있겠죠. 돈을 빌렸으니까. 용의권에서는 이제 존속기간이 나오게 되겠죠. 자, 이런 것들은요, 다 임의적 사항들이에요. 임의적. 있으면 적지만 없으면 적지 않아도 돼요. 이자는 무이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자도 있으면 적고 없으면 안 적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뒤에서 보겠지만 근저당권에 있어서는요, 이자를 애초에 적을 수가 없죠. 이자까지 그 채권 최고액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기 보통의 저당권에서의 변제기나 이자는요, 등기 사항은 사항이에요. 다만 임의적 사항인 것이고 근저당권에 있어서 이자는요, 애초에 등기 사항 자체가 아닌 것이고요. 구별해서 보시면 되고, 자, 저당권은 지분에 대해서도 가능하죠. 그래서 보상용, 용의권은 지분에 대해서 안 되지만 저당권은 지분에 대해서 가능하고요. 또 3번 저당권은 피담보채권에 부종 수반하기 때문에요. 저당권만 따로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저당권만 이전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저당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는 채권과 함께 이전된다는 뜻을 제공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저당권을 일부 이전한다. 지분에 대해서 이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부 이전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그 채권액도 반드시 제공을 해야 되겠죠. 자,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도 설정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소유, 어떤 권리의 등기가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면 주등기,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면 부기등기. 자, 저당권이 지상권,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면 당연히 부기등기로 해야 되겠죠. 자, 5번은요, 여러분이 일괄경매 청구권, 민법 지문이 그대로 민법 법 조문이 그대로 나왔죠. 실제 우리 등기법에서는 민법 조문이 그대로 나옵니다. 민법에 관한 내용이.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한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했어요. 설정 당시에는 건물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는 않죠. 법정지상권 성립되지는 않고, 다만 그럴 때 저당권자는 토지만 경매를 할 수 있지만 토지와 건물을 함께 일괄 경매할 수도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우선 변제는 토지에 대해서만 우선 변제가 가능하고 건물은 우선 변제는 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자, 43번을 보죠. 자, 공동저당권 설정입니다. 공동저당권 설정할 때는 요것이 공동저당 관계다라는 것을 신청용부로 제공을 해야 되고요. 이때 저당의 목적이 5개 이상일 때요. 4개까지는 등기부에 기록하지만 5개 이상이면 등기부 부피가 너무 커지기 때문에 이럴 때는 공동담보목록을 작성하고 등기부에는 공동담보목록 번호만 적습니다. 그럼 공동담보목록은 원래 등기부에 기록해야 될 내용이 나와 있는 서류니까 등기부 부속 서류가 되고, 따라서 등기부와 함께 이제 등기 기록을 이루게 되죠. 그래서 등기 기록의 일부로 보는데 5개 이상일 때 작성한다는 거. 공동 전세 목록도 5개 이상일 때죠. 그럼 이때 공동 담보 목록, 공동 전세 목록 누가 작성하느냐? 등기 신청하는 사람은요, 요 6개가 공동 담보입니다. 요 4개가 공동 담보입니다. 이렇게 신청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등기관이 딱 봤더니 4개예요. 4개면은 그냥 등기부에 기록하면 되고 5개 이상이다. 그러면은 등기관이 공동 담보 목록을 작성을 하는 거예요. 등기관이 작성하는 것이지 우리가 신청하는 사람이 공동 담보 목록까지 작성해서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3번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않은 채권도 피담보 채권이 될 수가 있는 거죠. 피담보 채권은 금전 채권에 제한되는 건 아니에요. 다만 금전 채권이 아닌 비금전 채권 같은 경우는 이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범위를 정하게해서 그 평가액을 제공을 하는 거죠. 평가액. 이 평가하는 사람들이 간접 평가사라고 했죠. 평가액을 제공해서 평가액을 기록을 합니다. 자, 4번 채무자와 설정자가 동일한 경우에도, 그러니까 우리가 채무자는 반드시 등기부에 기록합니다. 그래서 물상보증인이 설정자예요. 그럼 채무자와 저당권 설정자가 다르죠. 다른 경우에 물상보증인 설정했을 때 채무자는 반드시 기록해야 되지만은 더 나아가서 이 설정자가 채무자가 직접 설정을 했어요. 해요. 그러니까 동일하게 되겠죠. 설정자와 채무자가. 그런 경우에도 채무자는 반드시 기록을 합니다. 채무자만 따로 바뀔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채무자는 반드시 기록을 한다. 그 다음에 5번 피담보 채권의 일부 양도예요. 채권의 일부 양도되면 저당권도 일부가 이전되겠죠. 저당권은 지분에 대해서 가능합니다. 일부가 이전돼요. 그러면 일부 이전되긴 하면서요, 그 일부 양도액을 반드시 또 기록해야 되겠죠. 채권 없는 저당권은 존재할 수 없으니까. 그리고 44번이죠. 틀린 것은요.
1번 저당권 설정 등기와 저당권 이전 등기가 순차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갑과 을 사이에 지금 저당권 말소와 관련된 것인데 갑과 을 사이에 저당권 설정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갑에게서 을 앞으로 A라고 하죠. A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됐습니다. 그러면 이 저당권은 갑과의 공동신청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말소도 공동신청에서 말소를 하는 거죠. 공동신청에서. 자, 그런데 소유자가 바뀌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저당권자만 바뀔 수도 있는 거죠. 저당권자가. 그러면 첫 번째는 이제 저당권 설정한 다음에 저당권이 이전됐다고 했으니까 저당권이 이전된 거예요. 저당권이 이전이 됐습니다. 그럼 저당권 이전이니까 당연히 부기등기로 하게 될 것이고요. 그러면 저당권이 이렇게 이전되면은 더 이상 A는 전부가 이전됐으면요. 더 이상 A는 저당권자가 아니죠. 그러면 저당권자 이 표시만 말소 표시를 해요. 저당권을 말소해버리면 안 되겠죠. 저당권자만 말소 표시라고. 지금 B가 이제 저당권자니까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갑이라는 사람이 이제 피담보 채무액을 변제를 합니다. 변제는 당연히 양수인 B에게 변제해야 되겠죠. 이 사람이 채권자니까 이 사람한테 변제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갑과 B가 돈 받고 말소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B가 돈을 받으면서 씁니까? 받고서 갑과 그 양수인과 공동신청해서 저당권을 말소를 하는 거죠. 양수인이 등기 의무자가 되지 그 설정할 때 저당권자 A가 등기 의무자가 되는 게 아닌 거죠. 이 사람은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이 저당권과는 B가 돈 받고 B와 공동으로 즉 양수인과 설정자의 공동으로 말소를 신청하는데 말소를 할 때요. 이전 등기만 말소하고 설정 등기가 남아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따라서 공동으로 신청하되 이때는 이전 등기의 말소 즉 부기 등기로 되는 이전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주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거죠. 설정 등기 주등기의 말소를 신청하죠. 그러면 설정 등기 주등기의 말소를 신청해가지고 말소가 되면 어떻습니까? 이 부기 등기는 존재 가치가 없으니까 이것은 직권으로 말소되는 거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말소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경조된 상태에서 피담보 채무의 변제로 저당권이 소멸한 경우에 주등기 말소만을 구하면 되지 부기 등기만 말소해서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주등기의 말소를 청구해야 된다. 신청해야 된다. 민법 시간은 나오는 거죠. 자, 이런 경우에 주등기가 말소되면 부기 등기 이전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된다. 당연한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은 소유권이 이전됐을 때예요. 소유권. 그래서 갑에게서 A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소유권이 이전될 수도 있죠. 을 앞으로. 그러면 소유권은 이제 주등기로 이전이 되겠죠. 자, 주등기로 이전이 되면은요, 이때 만약에 피담보 채권액이 5억이고 이 부동산이 10억짜리다 그러면 만약에 을이 갑한테 10억을 모두 지급했어요. 모두 지급했으면 갑이 갚아야 되겠죠. 근데 피담보 채무액 5억 원을 공제하고 지급을 했어요. 그러면은 양수인은 을이 돈을 갚아야 되겠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피담보 채무액을 공제했다라는 말이 없으면 10억을 다 지급한 것이 돼요. 공제했다라는 말이 없으면은 그러니까 만약에 공제했다는 말이 없으면요 10억을 다 지급한 거예요. 10억을 다 지급했으면 갑이 A한테 돈을 변제를 하게 되겠죠. 그럼 갑이 변제를 했으니까 피담보 채무액을 소멸했으니까 저당권은 말소를 해야 되겠죠. 그럼 말소하는 방법에 있어서 현재 소유자는 을이잖아요. 그러니까 을이 당연히 A를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말소등기 청구 소송을 말소등기 청구권 행사하겠죠. 자기 소유권이 방해받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현재의 소유자가 당연히 소유권에 기한 물권조청권 행사에서 현재의 소유자와 저당권자가 공동신청해서 말소하는 것이 원칙이 되겠죠. 그러면 종전 소유자는 이미 소유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소유권자가 아니니까 소유권에 근거해서 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러면 종전 소유자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갑은 A에게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데 우리 판례가 종전 소유자, 소유권을 잃은 종전 소유자도 말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죠. 말소를 청구한다는 건 뭐예요? 등기소에 함께 가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종전 소유자도 저당권자 공동으로 말소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래는 현재의 소유자가 하는 것이지만 종전 소유자도 가능하다는 거죠. 자, 소유권이 이전됐어요. 설정자가 변제를 했습니다. 갑이 변제를 했다는 거죠. 그럼 현재의 소유자는 당연히 말소를 구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이런 경우에 설정자도 정전 소유자도 설정 계약의 당사자로서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다고 보는 것이 우리 판례죠. 그러니까 현재 소유자는 당연하고 종전 소유자도 우리 판례에 의해서 인정이 되고 있죠. 자, 5번은요. 이건 민법적인 내용이죠. 저당권은 채권에 대한 부종성 때문에요. 채권자만이 저당권자가 될 수 있지만 우리 판례가 채권자, 채무자, 제3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요. 합의에 3자 간의 합의에서 제3자에게 실질적으로 채권이 귀속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이런 말 나오면은요. 채권자가 아닌 제3자 명의 저당권 얻기도 유효하다라고 하고 있죠. 제3자. 민법적인 내용이죠.
자, 45번은 이제 근저당에 관한 내용이죠. 근저당은 이제 채권 최고액만 정해내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을 담보로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면은 이제 근저당권이 되는 거죠. 자, 1번 근저당권 설정등기에서는요. 보통의 저당권이 아니라 근저당권이라는 걸 밝혀야 되기 때문에 등기원인의 근저당권 설정 계약이라는 사실을 기록을 해야 돼요. 반드시. 그다음에 채권액 대신에 채권 최고액을 반드시 기록하고요. 채무자는 반드시 기록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럼 우리가 일반적인 저당권에서는 변제기가 나오는 거죠. 변제기. 돈 언제까지 갚을 것이냐. 근데 근저당권 설정에 있어서는요. 변제기가 아니라 존속기간이 나오죠. 우리가 마이너스 통장 만들 때 씁니까? 1년짜리가 있을 수도 있고 2년짜리가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존속기간이 되는 거죠. 그럼 모든 존속기간은 다 임의적이라고 했죠. 이것은 필요적으로 반드시 기록해야 되지만 존속기간은 다 임의적이에요. 없으면 없습니까? 민법에 나오잖아요.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를 할 수 있다라고. 그러면 이제 확정되는 거죠. 확정되죠. 존속기간이 있을 경우는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이제 확정이 되는 거고 피담보 채권에게 존속기간이 없으면 각 당사자가 해지를 함으로써 확정되잖아요. 민법적인 내용이죠. 존속기간은 언제나 임의적입니다. 자, 2번 채권 최고액은 한 당 단일하게 기록한다는 거죠. 채권자, 채무자가 여러 명이라고 해서 구분해서 기록할 수 없다. 그래서 자, 토탈 합쳐서 채권 최고액이 얼마냐. 우리가 관심 받는 건 그거잖아요. 채권자가 몇 명 있느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채권 최고액이 얼마냐. 토탈. 이게 궁금한 거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걸 공지하고 또 지급하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구분해서 기록하게 되면은 우리 보는 사람이 이걸 다 계산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필요 없도록 항상 단일하게 기록하고 하는 거죠. 구분하여 기록할 수 없다. 자, 3번은요.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입니다. 확정되면 얼마든지 그 확정 저당권이 됐잖아요.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면 이제 보통의 저당권으로 바뀌었어요. 확정이 되면. 그럼 보통의 저당권으로 바뀌었기 때문에요. 채권 일부 양도하고 저당권도 일부 얼마든지 이전할 수 있어요. 근데 아직 확정되기 전이면 어떻습니까? 채권을 일부 양도한다고 하더라도요. 근저당권은 아직 비율을 정할 수가 없죠. 채권에게 확정이 안 됐으니까. 그래서 확정 전에는 채권 양도를 원인으로 해서 근저당권 이전받기는 못해요. 자, 그런데 확정 전에요. 그 지위가 바뀝니다. 채권자, 근저당권자로 지위는 이전될 수가 있는 거죠. 근저당권자의 지위가 이전된다는 거죠. 근저당권자가 사만하면 어떻습니까? 상속인에게 근저당권자로 지위가 이전되겠죠. 근저당권자로서 지위. 상속인에게 근저당권자로서 지위가 이전되면 어떻습니까? 당연히 근저당권도 이전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위가 이전될 수는 있습니다. 확정되기 전에도. 그러니까 피담보 채권액을 일부 양도했다고 하더라도 근저당권 이전되기, 채권 양도를 원인으로 해서 이전되기는 못하지만은 당사자의 지위가 이전될 수는 있고, 지위가 이전되면 당연히 근저당권도 이전이 되겠죠. 그럼 이때는 등기 원인을요, 계약 당사자의 지위가 이전됐기 때문에 계약 양도라고 적습니다. 그러니까 계약 양도를 원인으로 해서 근저당권을 이전할 수는 있다는 거죠. 확정 전에도 계약 당사자의 지위 이전, 즉 계약 양도를 원인으로 근저당권을 이전할 수 있지만은 확정 전에 채권 양도를 원인으로 근저당권 이전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채권 양도를 원인으로 하는 근저당권 이전은 안 되지만은 계약 당사자의 지위 양도를 원인으로 해서 근저당권 이전은 어쩔 수 없이 다 가능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때는 이제 계약 양도라고 적게 되는 거죠. 자, 4번 채무자 변경. 채무자가 변경됩니다. 그러면 후순위자가 선순위 채무자가 변경됐다고 해서 후순위자가 손해보는 일은 없죠. 피담보 채권에게 증액만 안 되면 후순위자는 손해보는 일이 없잖아요. 이 사람 없습니까? 채무자가 누군지와 관계 있는 게 아니라 선순위자가 얼마 받아가느냐, 이게 관심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채무자가 변경한다고 해서 후순위자가 지위가 달라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자, 이런 경우에는 동의 없이도 얼마든지 가능한 거죠. 근데 채권 최고액을 만약에 선순위 채권 최고액을 증액해버리면 이 사람은 이해관계 되겠죠. 손해를 보니까. 채무자 변경은 후순위자에게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동의가 필요 없는 거고요. 5번 채무자를 반드시 기록하는데 채무자가요. 연대 채무자예요. 연대 채무자도 채무자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요. 단순히 채무자로만 기록을 합니다. 자, 46번은요. 근저당권도 나오죠. 현실의 저당권은요. 90% 이상이 다 근저당권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다 근저당권이기 때문에 근저당권의 판례도 많고 근저당권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이게 더 중요한 것인데 다만 저당권을 알아야 또 우리가 근저당권을 이해할 수 있으니까 저당권에 관한 문제도 많이 나오죠. 자, 1번 토지 전부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관하여 지분 일부에 대한 근저당권 포기랍니다. 자, 어떤 부동산에 대해서요. 전부에 대해서 씁니까?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죠. 그중에 갑과 을이라는 사람이 2분의 1씩 공유를 하고 있어요. 을이라는 사람이. 그러면 을이 가지고 있는 2분의 1 지분에 대해서만 어떻습니까? A은행에서 돈 빌리면서 저당권을 설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는 것은요. 을이 가지고 있는 2분의 1 지분에 대해서만요.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근저당권도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일부 지분에 대해서 습니까 저당권, 근저당권 모두 가능해요. 그러면 습니까 전체에 대해서요.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가 일부 지분, 2분의 1 지분을 포기하면 2분의 1 지분만 근저당권을 갖게 되겠죠. 이것도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부 지분에 대해서 근저당권을 포기하는 원인으로 근저당권 변경 듣기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부에 대해서 근저당권을 가지고 있다가 2분의 1만 근저당권을 행사하겠다. 얼마든지 가능하겠죠. 그럼 2분의 1만 경매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 아까 설명했죠. 확정되기 전에는요. 채권 양도를 원인으로 해서 근저당권 이전은 안 된다는 거죠. 채권 양도를 원인으로 아직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근저당권의 지분을 정할 수가 없어요. 얼마를 이전한다든지. 그 다음에 3번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당사자 지위가 이전될 수는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계약, 기본 계약 전부를 인수를 해요. 계약 당사자 지위가 바뀌는 것이죠. 이건 가능해요. 계약 당사자의 지위가 바뀌는 경우. 그러면 채권자의 지위가 바뀌는 것은요. 채권 양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당사자 지위가 계약 양도라고 합니다. 계약 양도. 우리가 그러니까 양도라는 말하고 인수라는 말하고는 비슷비슷한 거예요. 만약에 채권을 양도할 때는요. 채권을 양도한다고 하고 채무가 양도될 때는 채무 인수라고 해요. 그러니까 양도와 인수는요. 비슷비슷한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을이갑에 대해서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채권을 병에게 이전을 해요. 채권을 이전하는 것은 채권 양도라고 합니다. 근데 채무자가 갑인데요. 갑이 돈을 원래 갚아야 되는데 이 정이라는 사람 내가 그 돈 갚겠다고 들어와요. 그러면 이때 채무자가 바뀌는 거죠. 채무자가 이제 갑에게서 을로 정으로 이전되는 것이죠. 이럴 때는 채무 인수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러면 계약 당사자의 지위가 바뀔 수도 있는 거죠. 채권자로서 계약 당사자의 지위가 변경이 되면요. 계약 양도. 그러면 채무자로서의 지위가 계약 당사자로서 채무자의 지위가 만약에 변경되면요. 계약 인수라고 해요. 그러니까 채무자가 바뀌면 인수, 채권자가 바뀌면 양도라는 표현을 사용한다는 거죠. 그러면 채권자의 지위가 변경될 수 있듯이 채무자의 지위도 변경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사망하면 지위가 바뀌게 되겠죠. 상속인이 이제 채무자로서 지위를 갖게 되고 채권자가 사망하면 그 상속인이 채권자로서 지위를 갖게 되겠죠. 그러면 계약 당사자 지위가 바뀌게 되면은 이제 상속 같은 경우는 상속이라고 적지만요. 그러니까 상속이 아닌 경우에도 지위가 바뀔 수가 있고, 그러면 채권자로서의 지위가 바뀌면은 계약 당사 지위가 바뀌면은 계약 양도. 채무자로서의 계약 당사자로서 지위가 이전되면요. 계약 인수라고 해요. 이건 가능합니다. 계약 양도, 계약 인수는 가능해요. 자, 4번 채무자 변경으로 인한 근저당권 변경 등기입니다. 근저당권 채무자만 바뀔 수도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근저당권을 변경하는 등기래요. 그러면 이 근저당권을요. 변경하는 등기는요. 근저당권 등기를 설정했던 사람, 이 근저당권 등기를 공동 신청해서 근저당권 등기를 설정했던 사람들만이 변경할 수가 있어요. 그럼 근저당권 없습니까? 설정자와 근저당권자가 공동 신청해서 이루어진 등기잖아요. 설정자와 근저당권자가 공동 신청해서 이루어진 등기이기 때문에 이 등기를 변경할 수 있는 사람도 그 설정자와 근저당권자만이 변경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근저당권의 변경을 등기는 설정자가 등기 의무자가 되고 저당권자가 등기 권리자가 돼서 공동으로 신청한다. 그러니까 어떤 권리의 변경을 등기는 그 권리를 설정했던 사람, 그 사람들이 만든 등기니까 습니까? 그 사람들만이 또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맞는 거죠. 그 다음에 5번 증축된 건물이 기존 건물과 일체성을 이루고 있다. 일체가 됐다는 건 뭐예요? 증축한 건물이 부합되었다는 거죠. 부합은 습니까? 부합됐으니까 독립성이 없어요. 부합이 되면 습니까? 건물 표시 변경 등기가 되겠죠. 2층짜리가 3층으로 증축이 되는데 그것이 일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전체가 하나의 건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2층짜리였습니까? 3층으로 건물 표시 변경 등기를 해야 되겠죠. 그럼 우리가 저당권에 있어서요. 그러면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저당권은 원칙적으로 종물과 부합물에도 미친다는 거죠. 원래 2층에 저당권이 미쳤으면요. 부합된 물건에까지 당연히 저당권 3층까지 미치게 되기 때문에 이 근저당권이 3층에 미치게 하기 위해서 별도의 변경 등기를 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종물 부합물에 미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변경 등기를 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민법에서 연결시켜가지고 나오는 내용이죠. 원칙적으로 미치기 때문에 변경 등기를 할 필요가 없다. 당연히 미치는 게 원칙이니까요. 그 다음에 47번 이제 담보권인데요. 담보권 그러면 우리가 뭐 질권도 있고 유치권도 있고 저당권도 있지만은 유치권은 법정 담보 물권이기 때문에 따로 등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당권을 중심으로 다루는 거죠. 유치권 성립 이전에는요. 등기나 이전 등기 유효하지 않죠. 할 수가 없죠. 유치권은 애초에 등기할 수 없는 권리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법정 담보 물권은 따로 등기할 수가 없고요. 자, 2번 한 필의 토지 특정 일부요. 그러니까 부동산 일부는 없습니다. 처분이 안 되기 때문에 저당권을 설정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설정할 수 있는 제한 물권은 용의권뿐인 것이죠. 설정할 수가 없고요.
3번 근저당권 설정 등기 원인은 그 설정 계약이 기록되고 기본 계약은 기록되지 않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근저당권 등기를 할 때요. 저당권 등기도 마찬가지입니다. A에서 돈을 빌려서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합니다. 가백에서 이제 뭐 A 앞으로 저당권 설정. 그럼 등기 원인을 적겠죠. 뭐 5억을 빌렸다고 해보죠. 그러면 이제 A라는 사람이 가백이 가지고 있는데 채권이 있어야 되겠죠. 5억이라는 채권. 채권이 있고 이게 주된 권리가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갑이 가지고 있는 뭐 X 부동산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을 하게 되면은 저당권은 채권에 대한 어떻습니까? 종된 권리가 되는 거죠. 종된 권리. 그러니까 이게 주된 권리고 이게 종된 권리니까 어떻습니까? 주된 권리가 소멸하면 종된 권리는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고 종된 권리가 소멸했다고 해서 주된 권리까지 소멸되는 건 아니죠. 저당권만 포기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채권까지 사라지는 건 아니죠. 이게 주된 권리, 종된 권리. 그러면 주된 권리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있겠죠. 돈을 빌리고 빌리는 계약으로 우리는 보통 소비대차라고 하죠. 여러분 가등기 담보법에서 나오잖아요. 소비대차, 준소비대차만 적용되잖아요. 그게. 그래서 돈을 빌리고 빌리는 게 소비대차 계약에서 5억 원의 채권이 발생하면은 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저당권 설정 계약이 또 있어야 되겠죠. 설정 계약. 그러면 저당권 등기를 할 때 등기 원인을 적겠죠. 등기 원인을 적을 때는요. 주된 계약인 소비대차. 이게 기본 계약이죠. 그러니까 소비대차가 무효가 되면 이게 주된 계약, 종된 계약이니까 소비대차가 무효가 되면 저당권 설정 계약도 당연히 무효가 되겠죠. 그래서 이때는 소비대차를 적는 것이 아니라 저당권 설정 계약 이것을 여기다 적는다는 거죠. 여기다. 여기 적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채권도 알 수 있고 저당권 설정 계약에 따라 저당권 설정됐다는 걸 알 수 있지만요. 등기부에는요. 5억의 채권의 원인은 알지 못하죠. 이게 소비대차 채권일 수도 있지만은 불법행위 손해배상 채권일 수도 있고 부당이득 관한 채권일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알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 계약, 주된 계약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저당권 설정 계약을 등기 원인으로 기록한다는 거죠. 4번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합니다. 저당권. 그래서 우리가 약정담보물권은 이제 질권과 저당권이 있는데요. 동산에 대해서는 질권, 부동산은 이제 저당권이 되겠죠. 그럼 권리도 이제 재산적 가치가 있으니까 그 권리를 맡기고 돈을 빌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권리에 대해서도 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는데 지상권, 전세권은 저당권을 설정하도록 하고요. 지상권, 전세권을 제외하고는 다 저당권을 설정합니다. 그러면 저당권을 담보로 돈을 빌려요. 그러면 저당권에 대한 담보권은 질권을 설정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지상권과 전세권만 저당권 설정할 수 있으니까 저당권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은 질권을 설정해야 돼요. 그러면은 저당권에 대해 질권을 설정할 때 어떻습니까? 저당권만 질권을 설정할 수는 없죠. 질권과 채권이 항상 함께 양도, 담보 제공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채권과 어떻습니까? 저당권이 함께 질권이 설정이 되는 거죠. 분리돼서 분리돼서 담보 제공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질권의 목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저당권이 질권에서 채권에도 질권이 미치게 되고 저당권에도 질권이 미치게 되겠죠. 그러면 이 저당권에 질권이 미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저당권 밑에 질권의 부기 등기를 해야 되겠죠. 전세권에 저당권이 미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전세권 밑에 저당권의 부기 등기를 해야 전세권에 저당권이 미치듯이 저당권에 질권의 부기 등기를 해야만이 었습니까? 이 저당권에 질권의 효력이 미치게 되겠죠. 그래서 질권의 부기 등기를 하여야만 질권의 효력이 저당권에 미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5번 있는데 5번은 자, 근저당권의 변경 등기예요. 근저당권의 변경 등기에서 만약에 피담보 채권액이요. 줄였어요. 피담보 채권액에. 그러니까 채권 채권액을 감액을 하면 후순위자는 이득을 보겠지만 채권 채권액을 증액을 하면 어떻습니까? 증액을 하면 후순위자는 손해를 보겠죠. 그러면 손해보는 사람을 등기상 이해관계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뒤에서 보겠지만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으면요. 이해관계는 승낙에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승낙을 하면 부기 등기로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기보다 선순위로 가져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승낙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주등기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해관계인의 승낙이 있어요. 승낙이 있으면은 부기에 의해서 변경등기를 한다. 부기등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 승낙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이해관계인보다 후순위로 들어와서 주등기로 해야 되는 거죠. 자, 48번. 이제 마지막이네요. 자, 등기관이 한 개 또는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한 후 부동산층 이게 이제 작년에 나와서 좀 까다로운 내용인데 이거는 우리가 또 수업 시간에 했던 것인데 공동 저당에 있어서요. 처음부터 공동으로 저당권을 설정할 수도 있지만요. 먼저 하나의 부동산을 설정한 다음에 추가적으로 나중에 저당권을 설정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갑이라는 사람이 만약에 A한테 저당권을 설정하면서요. 두 개의 부동산에 대한 공동저당권을 설정합니다. 10억 해가지고. 공동저당권을 설정해요. 그러면 X부동산도 저당권 설정할 것이고 Y부동산도 저당권 설정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갑이 둘 다 소유자라고 했을 때 을구에 넣습니까? A 앞으로 이제 저당권을 설정을 하면서 피담보 채권은 10억이잖아요.
그럼 10억 이렇게만 적으면요. 이 부동산, 우리가 등기 보면 이 부동산만으로 10억의 저당권이 설정됐다고 보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공동저당이면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동시배당을 할 때 여기서 10억을 다 가져가지도 못하는 거죠. 안 분해서 가져가니까. 그러니까 여기다 넣습니까? 여기다는 이거는 Y와 공동 이렇게 적어줘야 되겠죠. 단독저당이 아니라 Y와 공동저당 관계를 반드시 여기다 적습니다. 끝에다가. 그러면 Y 부동산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러면 A 앞으로요. 저당권을 이제 설정하면서 피담보채국 10억이지만 이것은 단독저당이 아니라 X와 공동. 이런 식으로요. 등기부 끝머리에 끝에였습니까? 공동저당관계를 기록합니다. 근데 5개 이상이면 어떻습니까? 공동담보번호를 따로 작성하고요. 너무 부피가 커지니까. 근데 여기서는요. 뭐냐면은 추가적으로 먼저 저당권을 설정한 다음에요. 동일한 채권에 대해서 다른 부동산에 대해서요. 또 저당권을 설정한대요. 그러면 추가적 공동저당이 되는 거죠. 그러면 X부동산에 대해서요. X부동산에 대해서 먼저 저당권을 설정을 했어요. 단독저당을 설정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Y를요. 추가적으로 공동저당을 설정합니다. 추가적으로 설정을 하게 되면요. Y 부동산에서 추가적으로 이제 동일한 채권에서 저당권을 설정하기 때문에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10억 적은 다음에요. Y는 X와 공동관계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 끝에 넣었습니까? X와 공동이라고 적습니다. 이렇게 처음부터 기록할 때는 끝에 적으면 돼요. 그러면은 X 부동산에도 이제 공동저당 관계를 적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적어야 되겠죠. 근데 여기는 이미 등기가 끝난 상태잖아요. 그럼 추가적으로 여기다가 이제 공동저당 관계라는 걸 기록해야 되겠죠. 이때 기록할 때는 끝에다 적는 것이 아니라요. 부기 등기를 합니다. 1에 1 해가지고 어떻습니까? Y와 공동 이렇게 적어요. 이미 이것은 그 전에 이미 저당권 등기가 이미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다시 적는 것이 아니라요. 부기 등기로 Y와 공동 이렇게 적어요. 그럼 새로 추가된 어떻습니까? 부동산에 대해서는 끝에다가요. 여기 적고 있으니까 적는 김에 한꺼번에 적는 거예요. 끝에다가 X와 공동이라 적으면 돼요. 그러면 종전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부기 등기로요. Y와 공동 이렇게 적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추가적으로 했을 때요. 종전 등기한 부동산의 끝부분에 공동담보라는 뜻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 추가되는 부동산 끝부분에 공동담보라는 뜻을 기록하고 종전 등기된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종전 등기한 부동산의 등기 기록에는요. 부기 등기 형식으로 그 뜻을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적는 것만 알게 되면은 이 문제가 풀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끝에다 적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끝에다 적으면 되는데 여기는 부기 등기로 적는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작년에 나와서 좀 까다로운 내용이었는데요. 그러니까 공동저당권을 어떻게 설정하느냐라는 겁니다. 추가적 공동저당을 이제 기록하는 방법이 되는 거죠. 자, 2번은요. 채권자가 여러 명일 때 구분해서 기록할 수가 없다라고 했죠. 자, 3번 채권의 일부에 대한 대위변제예요. 우리가 일부에 대한 양도, 대위변제는 양도하고 비슷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일부를 양도하는 효과가 발생해요. 그러니까 양도, 대위변제는 비슷한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채권의 일부를 양도하면요. 저당권 일부 이전 등기 가능하죠. 그럼 일부 대위에 따라 썼습니까? 대위변제에 따라서 저당권 일부 이전 등기도 가능하죠. 그러니까 저당권 일부 이전 등기는 가능하잖아요.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4번 채권 채굴의 감액하는 근저당권 변경 등기. 채권 채굴이 감액합니다. 자, 감액을 하면은 근저당권 변경 등기 할 때 갑이 이렇게 있다가요. A가 저당권이 있는데 이게 5억에서요. 뭐 근저당권 같은 경우는 이제 5억의 채권 채굴이겠죠. 7억으로 증액을 해요. 자, 7억으로 증액을 하면은 갑이 등기 권리자의 저당권자 등기 권리자가 됩니까? 증액을 할 때 어떻습니까? A가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났죠. 그러니까 A가 등기 권리자, 갑은 등기 의무자가 되겠죠. 그러면 증액을 할 때 어떻습니까? 소유 명인이 등기 의무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갑의 인감증명을 제공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인감증명 제공은 소유권의 등기 명인이 등기 의무자일 때 제공한다고 했어요. 근데 감액을 합니다. 3억으로 감액을 하면 어떻습니까? 이때는 누가 등기 권리자예요? 갑이 등기 권리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저당권자가 등기 의무자가 되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저당권자 인감증명 필요 없는 것이죠. 권리자니까 갑도 필요 없고요. 자, 그러니까 감액을 한다고 했어요. 감액을 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설정자 인감증명 같은 거 필요 없죠. 얘는 등기 권리자인 거죠. 그리고 저당권자 인감증명도 필요 없죠. 얘는 소유 명인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4번은 맞죠. 자, 5번 근저당권 이전 등기를 신청한 경우 근저당권 이전을 합니다. 이전할 때요. 이 사람의 근저당권 그 설정자가요. 물상보증이에요. 물상보증이면 그 사람의 승낙 필요합니까? 그래, 저당권 양도할 때요. 설정자의 승낙 같은 거 필요 없죠. 설정자 승낙 없이 없습니까? 갑이 설정자예요. A라는 사람이요. 자기의 저당권 없습니까? 1에 1에서 B에게 이전을 해요. 저당권 이전할 때, 채권을 이전할 때, 저당권 이전할 때 갑의 승낙 같은 거 필요가 없죠. 자유롭게 이전할 수가 있습니다. 있으니까 없습니까? 이 사람이 비록 물상 보증이어도 상관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제한물권 양도할 때요. 전세권만 예외가 있죠. 설정 행위로 제한, 특약을 할 수가 있잖아요. 전세권 같은 경우는. 금지 특약 같은 걸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양도를 자유롭게 못 하잖아요. 전세권은. 그러면 이제 양도할 때 어떻습니까? 설정자의 뭐 동의 같은 게 들어와야 되겠죠. 근데 그 이외에는 어떻습니까? 제한물권 양도하는데 그 설정자, 소유자의 승낙 같은 걸 필요로 하는 경우는 없어요. 자, 여기까지 하게 되면요. 이제 저당권. 그래도 우리가 민법 시간에 배운 내용이 있으니까 몇 가지만 좀 체크를 하시면 나머지는 어렵지 않아요. 용익권 이거보다 더 쉬우니까 용익권은 스스로 이제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155페이지 보시면요. 각종 등기의 절차가 되죠. 마지막 장이 되는 거죠. 자, 여기는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4장에서 배웠던 내용은요, 다 기입등기 절차를 다뤘다고 했죠. 소유권 보존, 소유권 이전, 저당권 설정, 저당권 이전. 그러니까 이렇게 설정, 보존, 이전에 관한 등기는요, 새로운 등기사항을 기입하는 이제 기입등기가 됩니다. 근데 이 기입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아요. 그럼 빨리 실체관계 일치시키는 등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일치시키는 등기가 그 불일치하는 모습에 따라서 변경, 경정, 말소, 말소여부, 멸실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일부가 불일치하면은 변경, 경정. 변경, 경정은 이제 원시적이냐 후불적이냐에 따라서 나누는 것이고요. 전부가 불일치하면 말소. 근데 말소가 부적법해요. 그럴 때는 말소 회복. 부동산 자체가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소 등기는요, 부동산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죠. 부동산은 존재해요. 그러니까 권리가 소멸했을 때 하는 등기고, 물건 자체가 세상에 존재하잖아요. 물리적으로. 그럴 때는 멸실 등기를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시정을 한다. 그래서 각종 등기 절차에 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은요, 그 밑에는 이제 대표 문제로 있는 것인데 가등기죠. 그러면은 우리가 거기에 변경, 경정, 말소, 말소여부, 멸실 등기까지 하게 되면요, 여기까지가 종국 등기 절차가 끝나는 거죠. 그럼 종국 등기가 끝나면 어떻습니까? 이제 예비 등기인 가등기가 나오는 거죠. 가등기. 근데 시험 문제가 이제 가등기에서는 안 나오는 때가 없어요. 가등기는 매년 나온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럼 가등기부터 한번 먼저 다뤄보고, 그 다음에 이제 변경 등기부터 다시 시작해보죠. 자, 옳은 거 되는데 1번.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하면요,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에 행해진 등기로서 이 본등기가 양립할 수 없거나 본등기를 침해하는 등기 들었습니까? 직권 말소한다. 직권 말소. 맞죠? 1번은 맞네요. 자, 가등기에서 보존하는 청구권이 장래 확정될 수 있어요. 장래 확정될 수 있으면 미리 보존하기 위해서 가등기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등기 넣습니까? 장래 확정될 수 있는 것, 또는 시기부, 정지조건부 확정될 수 있잖아요. 시기부 권리, 정지조건부 권리, 이런 것들이 가등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3번. 가등기에 의한 소유권 이전에 본등기라는 경우 가등기 후에 격려된 당해 가등기에 대한 가압류예요. 그러니까 가등기에 대한 가압류죠. 가등기 넣습니까? 처분할 수가 있죠. 부기등기 여기서 처분할 수 있으니까 처분 제한 등기가 가능하죠. 뭐 가등기에 대한 처분 제한 등기로서 가등기에 대한 가압류나 가처분은 가능하죠. 그러니까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 금지 가처분은 안 되지만 처분 금지 가처분, 가압류는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 했을 때요, 이 당해, 그러니까 후순위 가압류, 그러니까 가등기 권리자보다 후순위자였으면 직권 말소되지만은 이건 후순위자가 아니죠. 가등기에 대한 가압류니까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로 이루어진 증기예요. 후순위자가 아닌 거죠. 이거는 어떻습니까?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죠. 직권 말소되고 안 되고는요, 뒤에서 또 반복 나옵니다. 가등기 파트에서. 자, 그 다음에 4번.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 명예인이 가등기 말소를 신청해요. 자, 가등기 넣습니까? 가등기 명예인 단독으로 말소를 신청할 수 있는 거죠. 일반적인 본등기와 다른 점이 가등기에서 가장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것이요. 먼저 가등기를 할 때. 가백에서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다고 해보죠. 본등기요. 이전 등기. 가등기가 아니라 이전 등기예요. 자, 이전 등기는 공동으로 신청해야 되고요. 공동으로 신청해야 되지. 단독 신청이 원래 안 되고요. 그럼 단독 신청하기 위해서는 뭘 가져야 돼요? 확정 판결서를 가져야 돼요. 확정 판결서를 가져야 되죠. 확정 판결서 가져야 되지. 갑의 승낙서 가지고 단독 신청이 안 돼요. 갑의 승낙서만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죠. 갑의 승낙서, 개인 작성한 승낙서만 가지고 와서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는 건 뭐예요? 그러면은 그냥 계약서만 가지고 단독 신청할 수 있다는 거 똑같은 거 의미가 돼버리기 때문에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공동 신청이고 혼자서 와서 신청할 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확정되기 전에 가집행, 가처분 이런 걸로는 안 되고요. 확정 판결 정본을 가져와야 단독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가등기는 어떻습니까? 가등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 중에 하나인데 가등기는 권리를 변동시키는 등기가 아니죠. 가등기 됐다고 소유권이 달라지는 거 아니잖아요. 가등기는요, 좀 더 폭넓게 단독 신청의 범위를 인정해 준다는 거죠. 폭넓게 인정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갑의 승낙서만 가져와도 단독으로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단독. 그러니까 일반적인 듣기는 승낙서만은 안 되지만은 승낙서만 가져와도 단독을 할 수 있고요. 또 만약에 갑이 승낙서를 안 써줬다고 했을 때요. 그러면은 을이라는 사람이 갑에 대한 확정 판결을 받으면 단독으로 가등기 할 수 있는 건 당연할 것이고 확정되기 전에 가처분 명령만으로도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등기보다는 가등기 넣습니까? 권리를 변동시키는 등기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폭넓게 단독 신청할 수 있는 범위를 인정해준다. 그러니까 그 두 가지 보통의 등기에서는 인정되지 않는 등기 문제 승낙서만으로 또는 확정되지 않은 가처분 명령만으로도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게 특징이죠. 이 두 가지 잘 기억하셔야 되죠. 단독 신청의 두 가지. 그 다음에 어차피 뒤에서 나오는데요.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말소요. 갑에게서 을 앞으로요. 이전 등기가 됐어요. 가등기가 아니라 이전 등기예요. 그럼 이전 등기를 말소하려고 합니다. 말소 넣습니까? 원칙적으로는 공동신청이죠. 공동신청. 공동신청이고요. 그러면은 갑이라는 사람이요. 이걸 말소를 시키고 있으면 승소의 확정 판결문을 가져와야 되죠. 권리를 변동시키는 등기니까 확정 판결문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공동으로 신청해야 돼요. 그러면 이때 을은 자기의 권리를 소멸시키는 등기이기 때문에 을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느냐요. 단독 신청이 안 된다는 거죠. 이래버리면 권리가 변동되잖아요. 혼자 와서 권리를 변동시킬 수는 없다는 거죠. 공동으로 와서만 말소를 할 수 있지 혼자 와서 말소를 시킬 수는 못해요. 혼자 와서 말소시키려면요. 확정 판결 조금 들고 와야 돼요. 근데 가등기는 다르다는 거죠. 가등기는. 가등기 넣습니까? 가등기 말소한다고 해서 권리가 변동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가등기는 단독으로 말소를 신청할 수가 있어요. 그럼 가등기는 단독으로 말소를 신청할 수 있으니까요. 을의 승낙서만 가져오면 갑도 단독으로 말소를 신청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게 이제 단독 신청할 수 있는 말소를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경우 두 가지가 더 늘어나죠. 본등기에서 말소하는 방법은 그대로 가등기 말소도 가능하고 더 나아가서 가등기 명의는 단독으로 말소를 신청할 수 있고 그러면 얘가 단독으로 말소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승낙서를 가져오면 갑도 단독으로 말소를 신청할 수 있어요. 가등기가 아니면요. 을의 승낙서만 가지고 갑이 단독으로 말소를 신청을 못해요. 공동으로만 말소할 수 있는 거예요. 확정 판결서 아니고서는 가등기는 단독으로 이렇게 말소를 할 수가 있다. 그럼 여기서 조금 더 추가하면요. 말소가 이제 더 중요한데 말소는요. 가등기한 상태에서요. 갑이 만약에 사함에서 병 앞으로 이전 등기를 했어요. 가등기만 된 상태에서 병 앞으로 이전 등기가 됐습니다. 그러면 가등기 이제 3취득자가 되겠죠. 근데 가등기 원래 이 등기가 없습니까? 갑과 을의 공동 신청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갑과 을만 공동으로 말소를 신청할 수 있어야 되겠지만은 가등기에서는요. 우리 또 예외적으로요. 제3취득자도 설정할 때 당사자 아니었던 사람이죠. 제3취득자도 얘가 본등기 되면 이 사람 권리가 소멸될 사람이니까 제3취득자도 가등기 명예인과 공동으로 말소를 신청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제3취득자도 을과 공동으로 말소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을은 단독으로 할 수 있으니까 을의 승낙서만 가져오면 갑뿐만 아니라 병도 단독으로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제3취득자도 말소 신청이 가능하다. 이게 이제 가등기의 특징이죠. 근데 가등기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가등기 말소할 때 단독 신청하는 경우 이게 가장 많이 나오고요. 그 이외에도 뭐 여러 가지 나올 게 많지만은 이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거죠. 그러니까 해도 이것은 몇 번을 설명했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아직도 헷갈려요. 그러니까 또 계속 나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요 4번 보시면요 가등기에 말소 신청을 옵니다. 을이라는 사람이. 그러면 우리가 가등기 명의 이제 소유권의 명의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인감증명 제출하는 경우 1호가 제일 중요하지만 2호가 뭐예요? 소유권의 가등기 명의니 가등기 말소할 때도 인감증명 첨부하도록 하고 있죠. 첨부해야 된다. 이 2호에 있었던 거죠. 인감증명 첨부하는. 그 다음에 5번 가등기 넣습니다. 가등기는요. 확정되기 전에 가처분 명령만으로도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등기 가처분 명령이 있으면 습니까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지 촉탁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가처분은요. 처분 제한 등기가 아니라고 했죠. 보통 우리가 수식어가 없이 단순히 가처분 그러면은 처분 제한 등기, 그러니까 처분 금지 가처분을 줄여서 보통 이제 가처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가등기 가처분은요, 처분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가등기를 빨리 좀 임시적으로 해달라는 가처분이에요. 처분 제한 등기가 아니죠. 가등기 좀 임시적으로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알았어. 가등기 임시적으로 해줄게. 이 법원의 재판인 거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습니까 가등기를 임시적으로 빨리 해주라는 법원의 재판이 났기 때문에 습니까 이걸 가지고요,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등기를 명하는 확정 판결이 났어요. 확정 판결도 재판이고요. 가처분 명령도 재판이에요. 그러니까 가등기 기준으로는 확정 판결 나오면 당연히 단독 신청 가능할 것이고 확정되기 전에 가처분 명령만으로도 단독 신청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게 가등기의 특징이라고 했죠.
여기서 가처분은 가등기를 빨리 해주라는 것이지 처분을 제한하는 등기가 아니라고 했죠. 자, 그러면 보죠. 다시. 변경, 경정, 말소, 말소여부, 멸실 등기 5가지. 먼저 실체관계 불일치했을 때 일치시키는 등기부터 보죠. 자, 먼저 변경 등기가 나오죠. 자, 후발적으로 일부가 불일치하면 변경 등기래요. 그러니까 등기 명인 표시나 권리나 아니면은 부동산 표시가 일부 불일치한 경우죠. 자, 행정구역 그 명칭이 변경이 됩니다. 행정구역이나 그 명칭이 변경됐다는 것은 서초동이 서현동으로 바뀌었어요.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등기소도 알고 지적소관청도 알고 거기 살고 있는 사람은 다 알기 때문에요. 신청, 통지, 촉탁 다 필요 없다는 거죠. 그냥 직권으로 하면 돼요. 시간 날 때마다. 지적공부는 지적소관청에서, 등기부는 등기관에 시간 날 때마다 직권으로 하면 되는 거죠. 자, 2번 토지의 지목이 변경이 이루어집니다. 자, 토지의 지목이 바뀌었다는 것은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가 되겠죠. 지목만 바뀌었으니까, 일부만 바뀌었으니까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예요. 그러면 우리 앞에서도 했지만요. 우리 등기법에서는 표제부 등기에 대해서는 신청 의무가 있어요. 표제부 등기만 신청 의무가 있다고 했어요. 우리 부동산 등기법은. 그러니까 표제부 등기 넣습니까? 1개월 이내 신청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1개월 이내 신청을 하지 않았어요. 게을리했어요. 그럼 게을리했다고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느냐? 게을리했다고 과태료를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표제부 등기는 등기법에서 등기 신청 의무를 규정을 하고 있지만 그걸 게을리했다라고 해서요. 과태료를 부과하지는 않아요. 이거는 원칙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지목이 변경되기 때문에 지적 공부가 먼저 변경이 돼야 되겠죠. 그럼 지적 공부를 변경한 다음에 지적소관청에서 당연히 촉탁을 했어야 되죠. 등기 촉탁을. 등기 촉탁을 당연히 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목이 변경된다든지 부동산 표시에 이렇게 부동산 표시에 지적 공부 정리를 했을 때 넣습니까? 정리했을 때는 등기 촉탁을 하잖아요. 그러면 등기 촉탁을 했으면 등기 촉탁을 했다는 사실도 또 통지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등기 촉탁을 했다는 사실을 내가 받았으니까 없습니까? 내가 굳이 신청할 필요가 없잖아요. 결국 이것은 지적소관청에서 해줬어야 되는데 안 해준 것뿐이기 때문에 이게 신청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자, 3번 대지권의 변경 등기요. 자, 대지권은 우리가 맨 마지막에 이제 구분 건물 등기 할 텐데 대지권은요 건물 등기로 표제부에 기록해요. 그럼 표제부 등기는 구분 건물 같은 경우는 동시에 신청을 해야 돼요. 동시에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일부가 신청을 하지 않아요. 그럼 동시에 신청하기 위해서 그 일부를요 대위하여 일괄력으로 이제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요 대지권의 변경된 게니까요 만약 101호, 102호, 103호, 201호, 202호. 그래서 5층까지 있으면 501호, 502호가 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다 대지권을 가지고 있겠죠. 그러면 대지권을 어떻습니까? 다 합치면은요 대지권을 다 합치면 어떻게 됩니까? 1이 나와야 되겠죠. 근데 이 사람의 대지권이 늘어나요. 그러면 누군가는 반드시 동시에 줄어들어야 되죠. 1이 넘으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대지권의 변경 등기는 반드시 동시적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1을 맞춰야 되잖아요. 1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누가 늘어나면 반드시 누구는 줄어들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동시적으로요. 반드시 대지권의 변경 등기는 반드시 동시에 이루어져야 돼요.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함께 가야 되는데요. 모두 만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요 두 사람이요. 자기 바빠서 안 되겠대요.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이 사람을 대위해서라도 반드시 동시에 해야 돼요. 동시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사람만 바쁘다고 해서 변경을 아예 못하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없으면요. 대위해서라도 반드시 동시에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 일부가 그러니까 구분 소유자 전원 또는 일부의 자는 다른 구분 소유자를 당연히 대위할 수 있어요. 전부 만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동시에 해야 되는데 대지권의 변경 이런 것들은 반드시 구분 소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해야 되는데 일부가 없으면요 대위할 수밖에 없으니까 대위가 인정된다. 그러니까 대지권에 관한 등기는 그러니까 표제부 등기죠. 표제부 등기는 이렇게 대위가 가능하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3번은 맞고요. 그 다음에 4번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 자, 등기명인 어떻습니까? 내가 주소가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권리 순위가 바뀌어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언제나 부기 등기죠. 그리고 권리 등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등기명의 단독 신청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 신청은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의 공동 신청이에요. 그러니까 권리 등기를 할 때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의 공동 신청이지 등기명인 표시나 부동산 표시 그건 권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등기 권리자라는 말도 등기 의무자라는 말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냥 현재의 등기명의 단독 신청. 그리고 언제나 부기 등기가 되겠죠. 5번 권리의 변경 등기. 우리가 앞에서 잠깐 설명드렸죠. 권리의 변경 등기는 이제 공동 신청인데 이 권리의 등기, 그러니까 권리의 변경 또는 말소, 말소회복 이런 거 할 때만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존재할 수 있고 그래서 등기상 이해관계는요 승낙을 해주면 부기 등기로 할 수가 있지만 승낙을 안 해주면 이해관계인보다 후순위로 가서 주등기로 해야 되는 거죠. 주등기로.
그래서 제3자가 있을 경우에 제공하지 않아요. 승낙서가 없으면 후순위로 가서 주등기로. 승낙해주면 선순위 부기등기로 할 수가 있고요. 자, 2번 또 변경등기입니다. 자, 건물의 구조가 바뀌었어요. 자, 건물의 구조, 부동산 표시 변경등기예요. 그러면 대장이 선행돼야 되겠죠. 표제부 등기는 언제나 대장이 선행돼야 된다. 1번은 맞죠. 2번 행정구역의 명칭이 바뀌었어요. 명칭이 바뀌었으면 아까 설명드렸죠. 이건 다 직권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모두가 알기 때문에 신청할 필요가 없고요. 건물의 면적이 바뀌었어요. 그 표제부 등기죠. 표제부 등기는 언제나 주등기죠. 우리가 부기등기는 권리의 순위를 보존하기 위해서니까 표제부 등기는 언제나 주등기. 등기명인 표시 등기는 언제나 부기등기.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어차피 주등기 부기등기 뒤에 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등기부에 기록되는 것은요. 어떤 부동산에 표시가 나오죠. 어떤 부동산에 누가 등기명이 나오죠. 누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느냐. 세 가지가 기록되잖아요. 어떤 부동산에 누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느냐. 이 세 가지가 등기부에 기록돼요. 그러면 부동산 표시는 표제부에 기록하고요. 등기명인과 권리는 없습니까? 등기명인과 권리는 갑구, 을구에 기록하겠죠. 권리의 종류에 따라서 갑구 또는 을구에 기록되는 거죠. 그럼 이때요. 부동산 표시는요. 언제나 주등기죠. 권리 등기가 아니니까 언제나 주등기로 하면 돼요. 그러면 등기명인 표시는 없습니까? 내가 이사 갔다고 해서 1번 저당권이 2번 저당권이 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나 이건 부기등기예요. 이건 다 고정이에요. 고정. 그러면 권리의 등기만 없습니까? 이제 주등기로 하느냐 부기등기로 하느냐가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 이 권리를 보는 거죠. 이 권리가 소유권을 목적으로 해요. 소유권 목적. 소유권, 그러니까 부동산, 우리가 소유권 그러면 부동산을 목적으로 해요. 부동산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면 없습니까? 주등기. 이 권리가 소유권 이외의 권리, 이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해요. 지상권, 전세권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면 부기등기. 그러니까 주등기라느냐 부기등기라느냐 없습니까? 문제 안에 답이 있는 거죠. 부동산 표시 나오면 무조건 주등기, 등기명의 표시 나오면 무조건 부기등기. 그 다음에 나머지는 권리의 등기인데 권리의 등기는 없습니까? 이 권리가 무엇을 목적으로 하냐? 답이 써져 있을 거 아니에요. 소유권,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면 당연히 주등기.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면 부기등기. 그러니까 부기등기냐 주등기냐는요. 문제 안에 답이 있어요. 답이 있으니까. 뭘 외우는 게 아니죠. 문제 안에 답이 있어요. 문제 안에. 자, 그러니까 표제부 등기니까 언제나 주등기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4번 등기명인 표시요. 등기명인 표시니까 없습니까? 권리 등기가 아니잖아요. 등기고리자, 등기부자란 말이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등기명인이 단독으로 신청하는 거죠. 요 두 등기는 없습니까? 둘 다 단독이죠. 권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등기명이 당연히 단독이죠. 권리에 있어서만 없습니까? 이제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가 존재할 수 있으니까 원칙적으로 공동. 그럼 물론 예외는 있긴 하지만 이게 공동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5번 건물의 구조가 변경되었습니다. 구조가 변경되면요. 우리가 변경, 경정, 말소, 멸시 이런 등기를 하게 되면 실체에 부합하지 않아서 일치하는 등기래요. 그러면 일치하는 등기를 하게 되면 그 종전에 부합하지 않은 등기는 없습니까? 한 줄로 그어서 다 말소 표시라는 거죠. 말소 표시는 지목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없습니까? 종전 지목은 없습니까? 지금 현실하고 안 맞기 때문에 다 종전 등기 사항에 대해서 다 말소 표시라는 거죠. 근데 종전 등기 사항을 다 말소 표시라는데 말소 표시 하지 않는 게 딱 하나 있다고 했죠. 권리의 변경 등기를 주등기라는 경우죠. 그러니까 권리의 변경 등기를 우리가 권리의 변경 등기 주등기라는 어차피 뒤에서 문제 나오니까 잘 보죠.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가 이 정도는 알잖아요. A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요. 5억. 그 다음에 2 해가지고 B 앞으로 전세권이 5억 설정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을 증액을 합니다. 7억으로. 2억을 더한다는 거죠. 증액을 해요. 그러면 증액을 하면 B라는 사람이 손해를 볼 거 아니에요. 근데 B가 이제 승낙을 해주면 어떻습니까? 부기등기를 할 수 있는 거죠. 7억까지 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승낙을 안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5억만 우선 변제를 받고 추가된 2억은 우선 변제를 받지를 말라는 거죠. 그러면 추가되는 2억은 없습니까? 추가된 2억은 없습니까? 나보다 후순위로 가져가라는 거죠. 그때 없습니까? 후순위, 3순위로. 1번 2억 증액. 이렇게 적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해관계에 있을 경우에 승낙을 해주면 어떻습니까? 2억도 우선 변제 받아갈 수 있지만은 승낙 안 해주면 2억은 나보다 후순위로 받아가라는 거잖아요. 승낙이 있으면은 선순위로 부기등기 가능하지만은 승낙이 없으면 후순위 주등기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이때요. 만약에 부기등기로 했어요. 부기등기로 했으면 어떻습니까? 5억에서 7억으로 변경이 됐고요. 이 5억, 7억, 12억은 우선 변제 받는 것이 아니라 7억만 우선 변제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부기등기로 했을 때 일단 말소 표시라는 거죠. 이렇게. 이제 5억에서 7억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근데 주등기로 해요. 주등기로. 이렇게 하나요. 주등기로 합니다. 그럼 주등기로 하게 되면 5억은 계속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도 말소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권리의 변경 등기를 주등기로 하는 경우에만 말소 표시를 하잖아요. 그 이외에는 다 종전 등기상은 말소 표시를 합니다. 자, 어차피 또 뒤에서 나오니까요. 방금 설명드렸던 것이고. 자, 또 3번 변경 등기 보죠. 자, 등기 명의, 그러니까 부동산 표시 변경이죠. 부동산 표시 변경이 있겠습니까? 언제나 단독이고 언제나 주등기. 맞죠? 2번 등기 명의 표시 변경이었습니까? 종전 등기상 말소 표시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권리의 변경 등기는 공동신청이 원칙이고요. 권리의 변경 등기를 주등기로 한다고 했죠. 그럼 주등기로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말소 표시하지 않는다고 했죠. 5호구 우선 변제를 받아야 되니까 종전 등기상에 말소 표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업에 틀린 거죠. 요번 등기상 이해관계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승낙을 안 해줬어요. 아까 우리가 전세권자 승낙을 안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부기등기를 해버렸어요. 선순위로. 그럼 이 사람 어떻습니까? 아까 5억에서 7억으로 증액했을 때 7억까지 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어요. 여전히 이 사람 5억까지만 우선 변제를 받겠어요. 5억까지밖에 우선 변제를 못 받는 거죠. 승낙 안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기등기의 내용은 어떻습니까? 그 이해관계에 대해서는 주장을 못하는 거죠. 이해관계에 대해서는 무효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4번요. 자, 변경 등기를 하는 경우. 자, 우리가 변경 등기 개념 문제인데요. 우리가 변경 등기는요. 변경 등기는 일부가 불일치할 때 하는 거예요. 일부가. 그러면은 전부가 불일치하면은 이때는 말소 등기를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권리의 주체가 사람은 그대로인데 주소만 바뀌었다. 그러면 이제 변경 등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 자체, 주체 자체가 바뀌어요. 그러면 이전 등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죽어서 상속이 이루어지면 어떻습니까? 사람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전 등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전 등기. 그럼 마찬가지죠. 보죠. 등기명의 3인에서 2인으로요. 권리 주체, 사람이 바뀌었죠? 이런 거는 이전 등기라는 거예요. 3명에서 2인으로 바뀌었다는 건 뭐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까? 다른 사람한테 지분을 넘겼다는 거죠. 다른 2명한테. 그러니까 지분에 대한 이전 등기라 되죠. 사람이 바뀌었으니까. 합병 나면 상속하고 똑같다고 그랬죠. 그렇습니까? 합병 당한 회사하고 합병한 회사는 다른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합병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라는 거죠. 상속도 마찬가지죠. 이전 등기라는 거예요. 법인 아닌 사단이 법인화가 됐어요. 법인 아닌 사단도 등기명이 되고 법인도 등기명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이전 등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을 했는데 그 이후에 어떻습니까? 상황이 바뀌었는데 바뀌는 상황이었습니까? 주체가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면 이런 거는 다 이전 등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등기명의 표시변경 등기는 이런 거죠. 사람은 그대로인데 성명만 변경해. 주소만 바뀐다. 주민등록번호가 바뀌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 이런 경우에 이제 등기명의 표시변경 등기, 변경 등기를 하는 거죠. 주체가 완전히 바뀌어버리면 이전 등기라는 거죠. 전부가 실체관계에 불일치하면 말소. 이건 실체관계에 불일치한다는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바뀌었잖아요.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전 등기라는 거죠. 어쩔 때 변경 등기를 하느냐는 거고. 그 다음에 5번은요. 하필 등기죠. 하필. 그러니까 합병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합필을. 합병을 하면 뭐가 바뀌어요? 합병을 하면은 소유자 다 그대로인데 습니까? 면적이 늘어나잖아요. 면적이 늘어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를 하게 되겠죠. 그럼 이제 합병을 할 때였습니까? 합병 요건이 있는 거죠. 우리가 지적법 할 때 했던 거죠. 합병하기 위해서 합병 요건이 있죠. 그래서 만약에 1번 보시면요. A 토지는 을에 가압류가 되어 있고 B 토지에는 병이 가압류가 됐어요. 그걸 합병해버리면 어떻습니까? 요 토지 경매하려고 했고 요 토지 경매하려고 했는데 합병해버리면 부동산 일부에 대한 가압류가 돼버리잖아요. 일부가 되잖아요. 일부가. 두 토지가 이렇게 있는데 소유자는 동일해요. 둘 다. 근데 여기는 을이 가압류가 됐고 이건 병이 가압류가 됐어요. 이거 경매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걸 합병을 해버려요. 합병을 해버리니까 어떻습니까? 을은 한 필지 일부에 대한 가압류, 병도 한 필지 일부에 대한 가압류가 되는 거죠. 가압류라는 건 경매하기 위해서 가압류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경매가 안 되잖아요. 한 필지 일부니까.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합병을 해버리면 가압류가 다 소멸돼 버려요. 소멸돼 버리니까 어떻습니까? 이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에 이것은 안 된다는 거죠. 합병을. 그러니까 우리가 하필은요, 그러니까 하필 등기라고 해서 뭐부터 이루어져야 돼요? 지적법상 합병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겠죠. 지적법상 합병이 이루어져야 하필이 가능하지. 지적법상 합병이 안 되는 토지를 하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필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합병 요건이 갖춰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적법의 합병 요건하고 똑같습니다. 자, 만약에 한 필지에만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합병 못하는 거죠. 근데 합병하고자 하는 모든 토지에 대해서 등기원이 원원리 접수번호가 동일한 공동 저당권이에요. 동일한 저당권이 있기 때문에 이럴 땐 합병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럼 전세권도 마찬가지죠. 여러 개, 두 개의 전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등기원이 연원리 접수번호가 모두 동일한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어요. 합병에도 상관없는 거죠. 이건 틀려도 없습니까? 전세권의 일부에 대해서 가능하잖아요. 일부에 대해서 가능하니까 합병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전세권, 저당,
저당권이 공동저당권이니까 합병이 가능한 거고요. 4번 보시면요. 지상권과 지상권이요. 지상권 1비드스 가능하잖아요. 합병할 수 있죠. 5번에 전세권이요. 전세권도 없습니까? 1비드스 가능하잖아요. 합병해도 상관이 없는 거죠. 합병한다고 해서 사람 권리들이 침해되지를 않으니까. 그래서 지적법상의 합병하고 똑같은 내용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건물의 합병 분할 또는 토지의 합병 분할 또 합필, 분필 이런 말 나오면요. 우리가 지적법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그대로 적용하면 돼요. 어차피 똑같은 원리니까. 그 다음에 6번은요. 6번은 등기명인 표시병행 등기와 관련돼서 이제 생략 문제인데 이것은요. 한 2번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예규에 있는 내용이니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자, 행정구역의 명칭이 바뀌었어요. 서초동에서 서현동으로 바뀌면요. 거기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주소가 바뀌게 되겠죠. 서초동에서 서현동으로. 행정구역의 소재가 바뀌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등기명의 표시 변경 등기, 주소 변경 등기를 하겠죠. 이게 다 직권으로 하겠죠. 자, 네, 우리가 2번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소유권 이전 등기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했어요. 소유권 이전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만 어떻습니까? 가부에게서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만 을의 주소 증명정보뿐만 아니라 등기 의무자의 주소 증명정보도 함께 가져온다는 거죠. 밑에 등기 기록상의 주소하고요.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갑의 신청서에 나타나 있는 주소가 틀려요. 그러면 주소가 다르기 때문에 신청서의 주소하고 등기 기록의 주소가 다르니까 이런 거는 각하를 해야 되느냐? 일반적으로는 각하를 해야 되지만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만 갑의 주소 증명정보도 함께 들어가서 이게 보인다는 거죠.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사 갔다는 것이 등기관이 바로 보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맞습니까? 각하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기 등기로요. 직권으로 주소 변경 등기를 해준다라고 했죠. 이것은 각하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직권으로 해준다.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에 있어서는 등기 의무자의 주소 증명정보도 함께 들어간다. 권리자권 당연히 들어가야 될 것이고 의무자권도 함께 들어가다 보니까 등기관이 보고 있어요. 알아요. 알고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이때는 직권으로 등기명의 표시명의 등기를 해야 되는 것이지 이럴 때는 각하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불일치한다고 해서 각하하는 게 아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래서 2번 하나 기억하시면 되고요. 3번은 만약에 주민등록 등본을 받던 이 사람이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사 가기 전에 대전도 한번 거쳤어요. 그러면 대전, 부산, 1회1 대전, 1회2 부산 다 해야 되냐 할 필요는 없고요. 신청서와 등기 기록에 일치만 시키면 되기 때문에요. 중간 주소지는요.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종 주소지로 그냥 바로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등기명의 표시변경 등기와 관련돼서요. 그 다음에는 말소 등기하고 멸실 등기에서 나오는데요. 말소 등기나 멸실 등기는 어차피 말소되는 거잖아요. 말소, 멸실 등기가 되면 다 말소되는 등기이기 때문에 주소, 등기명의 표시변경 등기는 생략할 수도 있다는 것인데 이것은 예규에 나오는 내용이니까 2번 잘 기억하시고 2번, 3번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7번은 이제 경정등기죠. 원시적으로 일부가 불일치하면 이제 경정등기라는 거죠. 후발적으로 불일치면 변경이고 원시적이면 경정이죠. 자, 먼저요. 먼저 소유권이 이전된 뒤에 종전 소유권에 대한 등기명이에요. 자, 우리는 이제 변경, 경정, 말소, 말소여부, 멸실등기는요. 현재 실체관계 불일치했을 때 일치시키는 등기예요. 그러면 종전 소유자는 였습니까? 현재 실체관계는 전혀 상관이 없죠. 이런 거는요. 경정등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경정등기를 하지 않아요. 현재 실체관계 일치시키는 등기인데 현재 실체관계는 전혀 상관이 없으니까. 50년 전에 나한테 소유권을 넘겼던 사람이야. 50년 전에 넘겼던 사람. 주소가 사실은 잘못됐어요. 이거 경정할 필요 없잖아요. 현재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현재 실체관계하고. 그 다음에 표제부 등기죠. 표제부 등기는 등기상 이해관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등기상 이해관계는요. 권리의 등기에서만 등장해요. 그러니까 권리의 변경, 경정. 우리가 앞에서 예를 들었죠. 권리의 변경, 경정. 그다음에 말소는 아까 진정명의보호 때 잠깐 설명드렸죠. 말소를 하다 보면 따라서 말소되는 등기들이 있다는 거죠. 말소회복 딱 세 가지 등기에서만 등장합니다. 표제부나 등기명의 표시와 관련돼서는요. 등기상 이해관계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승낙 여부가 문제될 여지가 없는 것이죠. 2번은 맞네요. 그 다음에 3번 일부가 부족법하였습니까? 일부를 말소하는 그러니까 전부를 말소하면 말소등기지만 일부를 말소하면 경정등기죠. 그러니까 일부를 말소하는 경정등기 당연히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것이 원시적이면 경정등기, 후발적이면 변경등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를 말소하는 등기에는 경정등기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권리자가 갑임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신청의 창의로 을명의로 등기가 됐어요. 이건 뭐예요? 전혀 동일성이 없죠. 전혀 다른 사람이죠. 그럼 이건 전부가 불일치한 거죠. 전부가 불일치 않았습니까? 말소 등기를 해야 되지 경정 등기로 시작할 수 없죠. 그러니까 말소한 다음에 다시 등기를 해야 돼요. 우리가 일부가 불일치할 때만 경정 등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그대로인데 주소나 주민등록 번호, 성명 이런 것을만 달랐을 때 이렇게 경정 등기를 하는 것이 돼요. 사람 자체가 다르니까 어떻습니까? 사람 자체가 다르고 이건 처음부터 전부가 부적법한 것이 되는 거죠. 정부가 부적법. 전부 부적법이니까 말소를 해야 되죠. 5번은 우리가 앞에 설명드렸죠. 법정 상속법에 따라 상속등기 이 마친 후에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있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럴 때는 경정등기로 시작한다고 했죠. 경정등기로. 상속등기할 때 했던 것이죠. 상속재산 분할만 소급하기 때문에. 또 8번 경정등기를 보죠. 틀린 것은요. 자, 이미 완료된 등기 일부에 대해서 일부가 이제 불일치한 것이요. 이렇게 경정등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 일부가 잘못된 것이요. 등기관의 잘못에 의해서 이루어졌어요. 이럴 때는 직권으로 경정등기를 해야 되는 거죠. 등기관이 잘못했기 때문에. 자, 이의 경우에요. 등기관 직권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어요.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존재한다는 것은 권리의 경정등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으면 그 3자의 승낙서는 첨부가 돼야 됩니다. 승낙 없으면 직권으로도 못합니다. 근데 4번 보시면요. 등기 의무자가 2인 이상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직권으로 만약에 등기관이 잘못해가지고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직권으로 경정등기를 합니다. 그러면 직권으로 경정등기를 했다는 사실을 이제 통지를 해요. 그 지금 결과를 통지를 하는 거죠. 그러면 통지를 할 때요. 신청인들에게 신청했던 사람에게 통지를 합니다. 그러면 단독 신청에서 이루어졌으면 그 단독 신청 등기 명인에게 공동 신청을 했을 때는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에게 통지를 하는데 이때 신청했던 사람 등기 명인이나 권리자 의무자가요. 2사람 이상이에요. 권리자가 2사람 이상이든지 의무자가 2사람 이상이든지 등기 명의인이 2사람 이상이면 이 사람 전원에게 이걸 다 통지해야 되느냐? 전원에게 통지할 필요는 없고요. 1인에게만 통지하면 돼요. 그러니까 등기 의무자 중에 1사람, 등기 권리자 중에 1사람, 1인에게만 통지하면 되지 전원에게 통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5번은 또 나오죠. 전세권을요. 임차권으로 등기를 했어요. 그럼 권리 자체가 완전히 다른 권리죠. 전부가 불일치하기 때문에 이것도 말소를 해야 되죠. 경정등기로 시정할 수가 없습니다. 말소를 해야 되지 경정등기로 시정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임차권 등기 전부를 말소한 다음에 다시 전세권 등기를 해야 되는 거죠. 권리, 내용이 완전히 다르니까 전부가 불일치한 거죠. 그 다음에 9번부터 이제 말소 등기죠. 말소 등기. 말소 등기까지만 좀 보도록 하죠. 13번까지인데. 자, 틀린 것은요. 자, 말소 등기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말구의 그 원인. 근데 말소 등기는 안 되죠. 말소 등기가 부적법하면 맞습니까? 한 줄로 걷던 걸 2줄로 걷는 게 아니겠죠. 말소가 잘못했으면 말소 회복 등기를 해야 되죠. 그래서 말소 등기는 인정되지 않는다. 1번이 바로 틀린 거죠. 자, 2번 보시면요. 원시적이냐 후발적이냐 불문합니다. 전부가 부적법하면은 말소 등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말소 등기도 권리를 말소하기 때문에 이게 말소되면서 따라서 말소되는 권리자가 있어요. 그러면 그 제3자 이해관계는 승낙서 들어야 되죠. 대표 중에 뭐예요? 전세권 말소할 때 전세권 저당권자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인 이해관계가 되고 이해관계는 승낙서 들어야 되죠. 자, 이때 이해관계는 제3자라는 것은요. 등기상 이해관계이기 때문에 등기 기록만 보고 형식적으로 판단하는 거죠. 등기 기록만 보고 형식적으로 판단해가지고 이렇게 손해보는 사람이죠. 손해를 보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의 승낙서 가져오라는 것이고 이득 보는 사람이라면은 승낙서 필요 없겠죠. 이해관계는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이해관계에는 제3자 승낙서를 첨부해야 되는데 첨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말소 등기가 돼버렸어요. 그럼 돼버리면 이 말소 등기를 가지고 그 이해관계인에게는 주장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못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다만 이것이 또 실체관계에 부합을 해버려요. 실체관계에 부합해버리면 또 유효가 되는 거죠. 유효가. 항상 우리가 없습니까? 실체관계 부합이라는 말 나오면 다 유효라고 했죠. 뭐 제3자에 대해서 유효가 되는 거예요. 이제. 실체관계 부합하기 때문에. 그래서 관할 위반하고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것에 관한 등기 이 두 등기를 제외하고는 없습니까? 실체관계 부합 나오면 다 유효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없습니까? 이거는 등기할 수 없는 걸 등기한 건 아니잖아요. 이해관계의 승낙서가 들어왔으면 등기를 할 수는 있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절차만 잘못했을 뿐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실체관계 부합하면 다 유효가 됩니다. 자, 10번 보시면요. 자, 권리의 말소 등기. 권리의 등기니까 없습니까? 원칙적으로 공동으로 신청해야 되죠. 단독 신청이 아니라 공동 신청이 돼야 되는 거죠. 2번 말소할 권리가 전세권 저당권인 경우에 재권 판결. 그러니까 말소할 권리가요. 만약에 상대방이 소재불명이에요. 재권 판결이다. 소재불명 이렇게 적어놓으시면 돼요. 소재.
공동으로 신청한 사람이 어딘지 몰라요. 어딘지 모른다고 해가지고요. 내가 뭐 전세금 반환했다, 전세금 반환 증서, 뭐 피담보 채권 모두 변제했다, 영수증 이것만 들고 와서 이건 개인이 작성한 거잖아요. 이거 들고 와서 말소를 신청할 수는 없다는 거죠. 이걸 들고 가지고 어디를 갑니까? 등기소로 오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 간다는 거죠. 법원에 가가지고 씁니까? 이 권리를 제거해달라는 재권 판결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 재권 판결을 받아서 이 재권 판결서를 가지고 와서 단독으로 신청하는 거죠. 재권 판결서를 반드시 가져야 돼요. 영수증, 뭐 전세금 반환 증서 이런 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말소 등기는 언제나 전부를 소멸시키기 때문에 언제나 주등기인 거죠. 전부. 그러니까 부기 등기는 어떻습니까? 권리의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전부로가 말소돼. 전부를 소멸시키는 등기니까 부기 등기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주등기로 하고. 주등기를 한다면 어떻습니까? 말소를 했기 때문에 기존의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았던 등기는 이제 당연히 말소하는 표시로 한 줄로 쭉 긋는 거죠. 자, 4번 보시면 갑을병순으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된 상태에서요. 을명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말소해요. 이것도 우리가 갑을병 이렇게 하는데 나온 대로 이제 우리는 등기부를 적어야 돼요. 그래서 갑을병으로 이전 등기가 된 상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됐으니까 습니까 이렇게 적으면 되죠. 3 해가지고. 됐어요. 된 상태에서 을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를 합니다. 을을 말소를 해요. 을이 말소를 한다는 것은요.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했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러면 소유자는 갑이었다는 것이 될 것이고요. 그러면은 갑이면은요. 을병은 다 을이 소유자가 아니면 병도 소유자가 아니겠죠. 그러면서 그러니까 요 두 등기를 말소를 하게 되는데 원래는 어떻게 말소해야 돼요? 병 등기부터 말소를 하는 거예요. 병에서 이제 을로 오게 되면 그 다음에 을 등기를 이제 말소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등기상 이해관계인이라는 것은요 어떤 등기를 함으로써 손해보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러면 이때요 을의 등기를 말소합니다. 병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 을 등기를 먼저 말소하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 와야 되는데 순서가 을 등기를 먼저 말소해요. 그럼 을 등기를 먼저 말소할 때는 그러면은 병 승낙서 가져와야 되느냐라는 거죠. 근데 병은 어떻습니까? 그 전에 먼저 말소됐어야 될 등기라는 거죠. 그 전에 먼저 말소됐어야 될 등기지 을의 등기가 말소됨으로써 소멸되는 등기가 아니에요. 그 전에 먼저 말소가 됐어야 될 등기이기 때문에요. 병의 승낙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갑이 소유자면요. 병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갑과 병은 양립 불가능한 등기 명예예요. 양립 불가능한 등기 명인으로서요. 먼저 말소됐어야 될 사람이에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그러니까 병의 승낙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이렇게도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선순위 소유권 말소할 때 후순위 소유자는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그래서 예로 들면 갑을병 이전 등기 됐을 때 을 등기 말소할 때 병은 이해관계인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그러니까 선순위 소유권 이 문제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이렇게도 나오고요. 이렇게도 나왔어요. 둘 다 나왔습니다. 여기는 나와 있는 지문들이요. 다 기출 지문들이에요. 그래서 선순위 소유권 말소할 때 후순위 소유자는 이해관계가 아니다. 5번 등기를 신청할 권리가 실체법상 허용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실체법상 허용되지 않는다. 민법상 실체법 나오면 민법으로 고쳐 읽으면 되는 거죠. 민법상 허용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요? 민법상 등기사항이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뭐예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것에 관한 등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히 우리 등기법적으로 표현하면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것에 관한 등기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등기사항 이야기할 때 습니까? 민법에서 정해진다고 했죠. 등기사항은. 그러니까 민법에서 허용되지 않는 민법상 등기사항이 아닌 것에 관한 등기. 결국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것에 관한 등기가 된 거죠. 무엇입니까? 이건 당연무효죠. 당연무효니까 직권을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우리가 알 수 있는 용어들을 가지고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것에 관한 등기 이렇게 나오면 쉽게 알 수 있는데 이렇게도 표현을 한다는 거죠. 똑같은 말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등기법 공부할 때는요. 민법 공부하듯이 접근한다고 했죠. 민법이 그렇잖아요. 똑같은 말을 이렇게도 표현하고 저렇게도 표현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의미를 우리가 이해를 해서 푸는 거죠. 등기법도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런 식으로. 똑같은 말을 이렇게 다르게 표현해서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그 의미를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체법, 뭐야? 민법이라고 이해하시라고 그랬잖아요. 항상 실체법. 우리 등기법은 절차법. 실체법 부르면 민법 이렇게 하라고 그랬죠. 아, 민법상 허용되지 않는 것이네. 아, 등기사항이 아닌 것이네. 이렇게 하는 거죠. 5번이 직권으로 말소다. 맞죠? 5번은. 자, 11번 보시면요. 틀린 것은요. 자, 등기 명의인인 사람의 사망 또는 법인의 해산으로 권리가 소멸되는 약정이 있어가지고 결국 그 사람이 사망 또는 법인 해산됐어요. 그러면 말소는 공동으로 신청이 될 텐데 공동으로 신청할 사람들이 사망을 했잖아요. 해산이 됐어요. 사라졌으니까 어쩔 수 없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단독 신청할 때 우리가 배웠던 내용이죠. 단독 신청 사유가 되고요.
자, 2번 피담보 채무의 소멸을 이유로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말소되는 경우에 채무자를 추가한 근저당권의 변경에 부기등기요. 설정등기가 말소되면 설정등기 밑에 부기등기로 이루어지는 변경등기인 부기등기는 당연히 직권으로 말소되겠죠. 우리가 저당권 이전 등기할 때도 했잖아요. 설정 등기가 공동 신청해서 말소되면요. 부기등기로 이루어진 것들 없습니까? 이전 등기, 뭐 변경 등기 이런 건 다 직권 말소가 되겠죠. 주등기 없는 부기등기는 존재할 수 없으니까. 3번은 앞에서 했죠. 선순위 소유권 말소할 때 후순위 소유자는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그 다음에 4번 공유 부동산을 공유자 1인이 자기의 단독 명의로 보존되기로 했어요. 자, 이것은 갑을병에 3분의 1씩 공유하고 있는 부동산이에요. 근데 이제 미등기 상태에서 보존등기랍니다. 보존등기라는데요. 갑의 단독, 갑이 전부를 소유하는 갑의 단독으로요. 보존등기를 했습니다. 이건 직권말소를 할 수 있는 대상이 됩니까? 그래, 직권말소는요. 등기할 수 없는 걸 등기했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등기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액면만 봐요. 이건 몰라요. 등기만 보고 판단하는 거니까. 당연무효냐 아니냐는 등기만 보고 판단해요. 이런 누가 소유하고 있는지 모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하고 전혀 상관없이 이 집에 관심 있는 제3자가 어떤 사람이 갑자기 등기부를 떼봤더니 이렇게 등기가 돼 있어요. 등기부상으로는 아무런 하자가 없죠. 그렇잖아요. 이건 당연무효가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요. 갑 앞으로 3분의 1 이렇게 보존 등기가 돼 있어요. 실체관계는 부합하죠. 근데 만약에 등기부를 떼봤더니 이런 등기가 돼 있는 거예요. 이건 몰라요. 이런 거는. 누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우리는 알지를 못하니까 소울 있는 사람이 죽었는데 전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어떤 사람이요. 이 집에 관심이 있어서 등기부를 떼봤더니 보존 등기 값 3분의 1 이렇게 돼 있어요. 등기가 잘못돼 있죠. 이상하지 않아요. 이건 당연무효. 이건 말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체관계 부합하고를 떠나섰습니까? 보존 등기는 항상 전부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실체관계 부합한다고 하더라습니까? 이것은 당연무효예요. 그러니까 당연무효가 되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것에 관한 등기라는 것은요. 형식적으로만 보는 거예요. 등기부 딱 액면만 봐요. 나는 어떤 그 부동산이 누군지도 뭔지도 모르고 소유자가 누군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등기부를 한번 떼봤더니요. 등기부가 봤더니 습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건 당연무효죠. 이런 것들은 직권말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부동산을 딱 봤더니 무슨 유치권 등기가 돼 있는 거예요. 직권말소 대상이죠. 그 사람이 유치권자 아니냐 따져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런 경우는 당연무효. 실체관계 부합해도 당연무효이기 때문에 직권말소를 합니다. 근데 이런 등기는 어떻습니까? 등기부를 떼봤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등기부상으로는 아무 하자가 없잖아요. 이건 당연무효는 아닌 거죠. 당연무효는 아니다 습니까? 실체관계하고 부합하지가 않죠. 실체관계 부합하지 않으니까 실체관계 부합하는 등기를 해야 되겠죠. 근데 실체관계 부합되지 않는 것이었습니까? 일부만 부합하지 않죠. 일부는 일치라고 일부만 불일치하는 거죠.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경정등기를 해야 되겠죠. 경정등기. 그렇죠? 그러니까 단독 명의로 보존등기가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것은 어떻습니까? 공유자 중 1인 명의로 등기됐을 때 이거는 당연무효는 아니죠. 당연무효가 아니겠습니까? 직권으로 말소할 수는 없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신청해서. 그럼 경정등기도 어떻게 해야 돼요? 신청을 하는 거예요. 신청해서 갑 3분의 1, 을 3분의 1, 병 3분의 1로 경정등기를 해야 되는 거죠. 경정등기. 근데 만약에 정명의로 등기가 됐어요. 보존등기가. 그럼 어떻습니까? 이거는 전부가 불일치하죠. 이것도 당연무효는 아니잖아요. 이것만 봤는데 이상하지 않죠? 이런 등기, 이런 거 가능하잖아요. 등기를 봤는데 정 앞으로 보존등기 됐어요. 전혀 이상하지 않죠, 이거는. 이 물건의 소유자가 누군지는 모르니까, 그래서. 그렇죠? 모르니까. 등기부상으로는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러면 이거 어떻습니까? 이걸 직권으로 말소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직권 말소할 수 없어요. 다음은 어떻습니까? 실체관계하고 불일치하죠. 그럼 실체관계 불일치할 때는 전부가 불일치하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때는 말소등기로 시정을 해야 되겠죠. 말소등기로. 그러니까 민법에서 나오잖아요. 공유자 중 1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을 때는 말소를 할 수가 없다. 근데 제3자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으면 어떻습니까? 이때는 전부가 불일치하니까 이때는 말소를 하고요. 민법 시간에 이런 거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죠. 이게 이제 등기법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5번 한필지 일부에 대해서 보존등기 행해졌어요. 한필지 일부는 아예 보존등기 자체가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당연무효인 거예요. 직권으로 말소해야 된다. 맞죠? 자, 12번 직권말소는 우리가 앞에서 했지만 다시 한번 보죠. 직권말소할 수 없는 등기요. 자, 정지기간 동안에 등기를 할 수 없는 등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직권말소가 되겠죠. 자, 말소 등기를 했어요. 근데 말소할 권리를 목적으로 한 제3자의 권리 등기예요. 이런 거 많이 보니까 이제 느낌이 오죠. 전세권 말소할 때 전세권 저당권 등기는 직권말소 되겠죠. 전세권이 만약에 공동신청에서 말소되면 부기등기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그 목적으로 하는 그를 목적으로 하는 부기등기, 직권말소의 대상이 되죠. 3번 채권자 의뢰 등기 신청에 의해서 가압류 등기를 했어요. 가압류 등기는 처분 제한 등기니까 오로지 법원의 촉탁으로서만 실행될 수 있는 등기로 신청할 수가 없는 거죠. 자체로 잘못된 거예요. 자체로. 이런 등기가 있으면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 다음에 상속 등기도 지분말에 대한 상속 등기. 실체관계 부합 여부를 따져볼 필요 없이 이런 등기는 할 수가 없어요.
떴습니까? 이런 느낌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다 직권말소 대상이 되는 거죠. 애초에 이런 느낌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5번 어떻습니까? 유조된 갑의 인감증명에서 갑에게서 을로부터 이전 느끼. 자,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느끼가 돼 있어요.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느끼가 뭐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죠. 제3자 어떤 사람이 딱 와서 등기부를 보는데요. 갑에게서 을 앞으로요. 소유권 이전 느끼가 돼 있어요. 이 자체로 어떠한 하자도 없죠. 이 자체로는 아무런 뭐 액면 이상한 거 아니잖아요. 액면이. 이건 누가 이 사람이 진정한 소유자니 이 사람이 진정한 소유자니 이건 몰라요. 그렇죠? 등기부 보는 사람이 어떻게 알아요? 등기부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 자체로는 아무런 하자가 없잖아요. 그럼 뭐예요? 당연무효는 아니죠. 당연무효는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위조된 인감증명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위조된 인감증명이 됐으니까 실체관계하고 부합하지 않을 수 있죠. 그럼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으면 무효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무효등기였습니까? 그건 공동 신청해서 말소하는 것이지 등기관이 마음대로 말소할 수는 없어요. 이건 직권 말소할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어떻습니까? 또 실체관계에 부합해버릴 수도 있잖아요. 위조된 인감증명에서 이루어졌지만 갑과 을 사이에는 매매계약을 하고 소유권 이전 의사도 있었어요. 근데 인감증명서만 급해가지고 위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럼 실체관계에 부합하니까 어떻습니까? 유효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죠.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유효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당연무효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으면 말소를 하되 이거는 신청해서 말소하는 것이지 직권 말소가 아닌 거죠. 부합하면 유효할 수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 13번이요. 자, 이해관계에 해당되느냐 해당되지 않느냐. 말소 등기에서는 이제 등기상 이해관계에 존재한다고 그러죠. 존재한다. 해당하느냐 해당하지 않느냐요. 자, 보죠. 해당하지 않느냐죠. 손해보지 않은 사람이면 해당되지 않는 거예요. 자, 전세권 등기를 말소합니다. 선순위 저당권자 손해보는 게 전혀 없죠. 후순위 저당권자 오히려 이득을 보는 거죠. 그렇습니까? 여기서는 이해관계에는 해당되지 않죠. 자, 그러면 저당권을 말소할 때, 지상권 말소할 때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자는 따라서 말소되는 사람이에요. 이해관계이죠. 소유권 말소할 때, 소유권 똑같아요.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됐든 이전 등기가 됐든 어떻습니까? 요 등기가 말소되면은요, 이 소유 명의인으로부터 이루어진 등기들은 다 따라서 말소가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해관계 되는 거죠. 손해 보니까 등기 기록상. 그러니까 1번만 없으니까 이해관계는 아닌 거죠. 자, 그 다음에 14번부터는요, 말소 회복 등기 등은 잠시 쉬었다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